운동을 많이 해 오셨는데도 그래서 난 건강할 줄 알았는데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어, 이런 분들 좀 억울하실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관절과 만성염증TV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잘 낫지 않는, 그리고 자주 재발하는 족저근막염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잘 낫지 않아서 내원하는 분도 계시는데,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 오래된 분들 치료하러 오신 거 보면은 이 족저근막염 증상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족저근막염,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모두 다 원인은 바로 신장의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신장의 만성염증과 족저근막염,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족저근막염을 중심으로 쭉 말씀드릴게요. 이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내디딜 때 너무 아파요. 발이 얼어버린 것 같다, 쩌렁쩌렁 울린다, 이런 분도 계시고, 발 안쪽에 아치 있죠, 족궁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발 뒤꿈치 쪽, 이쪽이 아프다는 분도 계시고, 앞꿈치 쪽으로 아프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굽힐 때도 발바닥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그런 것을 이 족저근막염의 증상으로 봅니다. 이런 증상의 원인으로 발바닥에 있는 근육과 근막들의 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잘못된 운동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건 1차적인 원인이고, 이런 원인만 있는 분들은 잘 쉬거나 스트레칭, 지압 혹은 소음진통제 짧게 복용해도 잘 나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잘 낫는데 왜 나는 잘 낫지 않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2차 원인, 근막의 손상 이외에 신장의 만성염증 때문이에요. 이제 신장의 만성염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장의 만성염증이 있다, 이분들은 보통 골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골수라는 게 뼈 속의 진액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뼈가 얼마나 촉촉하느냐, 아니면 골다공증처럼 이렇게 뭔가 건조하고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느냐,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뼈의 진액이 부족한 상태, 골수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뼈의 압력이 계속 가해질 때 변형이 잘 생겨요. 촉촉하고 건강해야 그런 충격도 잘 버틸 텐데, 압력, 열받고 만성염증이 누적됐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뼈의 변형이 생기게 돼요. 실제로 오래되고 그 고질적인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이 발 뒤꿈치 쪽에 근막이 가서 붙어 있는 곳에 그 변형이 좀 생기기도 해요. 그걸 골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시처럼 뼈조각이 튀어나온다고 이제 가시극자를 써서 골극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골극은 족저근막염 뿐만 아니라 오래 연골이 다 이렇게 닳아 없어지고 퇴행성이 심하게 된 무릎관절염이나 척추협착증들 혹은 석회화근염들 등에서도 볼 수 있는, 몸의 관절에 전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뼈에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에요. 이런 골극이 생길 정도라면 아주 오래된 신장의 만성염증을 볼 수 있는데, 신장의 만성염증 초기이거나 진행 중인 분들은 아직 골극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장의 만성염증은 골극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는 증상들로는 소변에 이상이 있습니다. 잔뇨감이라든가 자주 부르는 빈뇨,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야뇨, 그리고 혈뇨가 있어요. 이 혈뇨에는 유관상으로 붉게 나오는 것 외에도 소변 검사나 했을 때 자멸이라 그래서 혈액이 조금 검출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방광염이나 요통, 허벅지, 종아리, 하지 저림 등, 그리고 발바닥의 통증과 열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 중에 요통, 허벅지, 종아리, 하지 저림 같은 거는 디스크 환자분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허리 디스크, 족저근막염, 하지 저림 등을 모두 묶어서 같은 질환이라고 보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의 원인을 좀 다양하게 층을 나누어서 1차와 2차 원인으로 구별해서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쉽게 알고 있던 그런 1차적인 원인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발바닥이 아프다는 것도 있으니까 튀어나온 디스크 혹은 족저근막염, 발바닥에 있는 근육과 근막들이 누적된 피로, 이런 원인들도 사실인데 그게 잘 낫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2차적인 원인, 신장의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쉬어도 잘 낫지 않는다, 치료해도 자꾸 재발한다, 그러면 신장의 만성염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만성적인 족저근막염은 주로 50대 혹은 40대 중반 이후 중년분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고요. 혹은 20, 30대 젊은 분들이더라도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혹은 과음하시고 자주 술 드시고 성생활이 잦았을 때, 그럴 때는 자주 재발하기도 합니다. 역시 만성적인 족저근막염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신장의 만성염증이 의심될 때는 첫 번째로 원인들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1차적인 원인들을 줄이고 없애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항염증 한약 치료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도 50대 초반 여성분을 치료해 드렸는데 발바닥의 통증과 열감, 소화 안 되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까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호전됐어요. 다음 주쯤 좀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께 그 목소리 들려드릴 텐데 이렇게 치료하면 많이 좋아진단 말이죠. 하지만 약에만 의존해서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치료 방법들은 바로 스트레칭이나 지압 그리고 생활관리들입니다. 첫 번째는 운동량 조절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 오셨는데도 그래서 난 건강할 줄 알았는데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어, 이런 분들 좀 억울하실 수 있는데 나의 그 회복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그 피로가 누적됐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바로 만성염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운동량을 잠시 줄이고 스트레칭이라든가 이 다음에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함께 하면서 좀 더 염증을 누적된 양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서서히 강화시켜 가세요. 그렇게 통증이 줄어든 다음에 운동을 한다면 좀 추천되는 운동은 바로 유산소 운동들이에요. 다리를 쓰면서 신장이 가볍게 이렇게 헉헉댄 그런 운동을 서서히 강화하면 좋은데 처음엔 걷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걷기가 좀 빨리 가능해진다면 줄넘기라든가 가볍게 달리기 정도도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아픈 관절 주변을 때리고 지압해 주는 거예요. 이 아픈 부위에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는 게 염증의 회복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데 바로 소임생일산이라고 이름 붙인 이 처방도 생혈, 혈액을 충분히 공급해야 잘 낫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럼 우리 발에 혈액이 공급되는 방법, 유산소 운동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아픈 부위를 바로 자극해 주는 겁니다. 주먹을 쥐고 그 족궁 안쪽 발 뒤꿈치 쪽을 이렇게 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때려주시면 되고요. 자주 좀 세게 때릴수록 효과가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혹은 발목을 굽힐 때 불편한 분들은 발 뒤꿈치 쪽 아치를 마사지 주걱이라든가 뭉툭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꾹 눌렀다 뗐다 꾹 눌렀다 뗐다 이렇게 자극해주는 방법들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 스트레칭들을 해주는 것도 족저근막염 낫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바로 염증과 관련된 염증에 나쁜 그런 음식들인데 첫 번째로 커피가 있어요. 이 신장에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드시고 이뇨하거나 이 신장에 부담을 주는 그런 커피를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술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놓치고 있는 게 단 음식들이에요. 특히 이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그런 과당이 들어있는 이제 음료수들, 탄산음료라든가 주스, 그리고 두유에도 종종 들어있던데 잘 보시고 액상과당이 들어있다면 염증을 치료하는 동안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임진통제. 항염증 한약으로 치료하시는 동안은 소임진통제를 끊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정상적인 염증 반응은 뒤에 회복 반응이 따라와요. 근데 이 만성염증이란 건 그 회복 반응이 따라오지 못하고 이 염증 반응이 지지부진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단순한 급성염증은 소임진통제 드시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 해결이 되죠. 하지만 이 만성염증은 소임진통제를 드셨을 때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소임생혈사는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이 염증 반응 뒤에 회복 반응을 빨리 오도록 끌어당기고 돕는 방법이라서 이 소임진통제와 소임생혈사는 서로 치료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소임생혈산으로 치료할 때는 꼭 진통제를 끊으시고 치료하시는 게 더 효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족저근막염이 잘 낫지 않는 분들, 이 신장의 만성염증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도 허리 때문에 발바닥이 아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좀 더 여러분의 관점을 넓혀서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족저근막염 스트레칭들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호전되신 분의 그 목소리 듣는 그런 시간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